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고도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야겠죠. 희미하게 꺼져가는 중국어를 다시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중국어계의 심폐소생술 페이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꺼져가는 중국뿐만 아니라 이미 다 꺼져버린 중국어까지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짜요. 든든합니다. 네. 자, 어깨너머로 중국어도 배우시고 그 요새 좀 눈치 코치로 늘어나고 있는 우리 지환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또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 심폐소생술이면 제가 또 심폐 아니겠습니까? 저를 소생시켜주시는 우리 선생님 믿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재환 씨가 가는 곳엔 언제나 그녀가 있습니다. 재환 씨와의 투샷이 아름다운 그녀 미용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제 몫을 해내겠습니다. 와. 좋아요. 네, 제가 지금 미영 씨한테 궁금한 게 제 친구분들이 주로 중국 가면 제일 약간 좀 당황한 게 사람들이 이제 그 무단횡단 이제 많이 한다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또 막 솔직히 녹색불인데도 이제 그 횡단보도 건넜을 때도 이제 그 차들도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왜냐면 제가 중국 갔었었는데 이거 싫어해요, 진짜로. 갔는데 이 무단횡단이 그게 횡단보도는 이제 사람이 건너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자동차가 횡단보도로 건너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진짜야, 정말. 에이,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자동차가 횡단보도로 건너고 이 말이 돼요, 이거. 진짜예요, 정말. 똥속 아니에요, 똥속? 아니, 정말 진짜예요. 그래서 아니,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저도 그런 얘기 좀 어디서 들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죠. 아니 미용 씨 중국에서 정말 이렇게 교통질서를 잘 안 지키나요? 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지금도 아직 좀 심각하기는 해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빨간불인데 한 분이 건넌다 그러면 다 같이 따라 건너기도 하고 그리고 저 한국에 와서 되게 신기했던 게 이제 차가 사람을 양보해 주잖아요. 그렇죠. 네네. 중국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네, 저희가 피해 다녀야 돼요. 피해 다녀. 좀 무서워요. 네. 무섭네요. 이제 그렇게 매기에서는 이제 제가 건너가는 척만 하면 차 바로 멈추거든요. 건너가지 않았는데도 네. 이런 차이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거 왜 물어봤냐면 네네. 최근에 제가 기사에 읽었던 게 네. 요새 약간 이런 그 무단횡단을 잡기 위해서 얼굴 인식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기술을 쓴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중국은 얼굴 인식은 정말 좋았네요. 옛날에 맞아요. 화장실에서 휴지도 네. 예, 그런 것처럼. 그게 보니까 프랑스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네, 직접 봤는데 사람이 딱 하면 쭉 이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야. 네. 그냥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올 때마다 항상 그 얼굴 인식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도 그분 중국이 되게 그게 발달을 했나 봐요. 네. 아, 네. 저도 이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원리는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순간에 이제 횡단보도 근처에 있는 카메라가 이제 개인 정보를 스캔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거리에 있는 전광판에 얼굴, 이름 위반한 사진 등이 게시되는 거예요. 아, 진짜로? 네. 아, 이거 영화에서도 한 보던 건데 왜냐면 이 마블 코믹스나 그 아이언맨 같은 거 보면 딱 봤을 때 얼굴 스캔을 하면은 거기 신상 정보가 딱 떠요. 네, 이번에 맞아요. 스파이더맨도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이것처럼 우와. 이게 걸어가는 사람 얼굴을 좀 인식하는 게 가능한 건가? 약간? 아, 근데 연예인하고 네. 되게 닮은 꼴들은 놀라시겠네요. 막 건너는데 갑자기 유재석 왜 이렇게 떠가지고. 뚱뚱한데 오디오 가름하면 다 나야. 그러니까 나는 되게 불편한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유지환 지금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헷갈릴 리가 없는 게 얼굴 인식계 다크호스 아닙니까? 그렇죠. 무료 정확도가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신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위반한 순간부터 사진과 정보가 뜨기까지 10초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10초요? 하더라고요. 네. 진짜요? 하나, 둘, 셋, 막 이렇게 딱 해가지고. 네. 바로 뜨는 너무 거네요. 신기하다. 근데 진짜로 저는 되게 솔직히 창피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야구장이나 뭐 이런 데서 뭐 프로포즈 해가지고 화면 뜨긴 하지만은 네. 그러니까 뭐 좋은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했다는 걸 갖고 찍히면 뭐가 좀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창피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시스템을 도입한 후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물론 이 장비값이 1,600만 원으로 좀 비싸긴 하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이런 시스템의 도입으로 좀 교통 질서가 확립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다음에는 어떤 얼굴
민식장 씨가 나오시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재환 씨를 실망시키지 않아야 할 텐데요. 그쵸.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대륙 진출 브리트 차이나 컷 지금 출발합니다. 大家好，我是朱利安。各位好，我是黄宝梅，欢迎收看。 흔루어, 흔루어, 갑자기. 흔루어. 갑자기. 너무 더워요 밖에. 最近韩国天气非常热。 그렇죠. 이게 한국이 엄청 덥다는 또 맞습니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줄리안 씨 그 이열치열 알아요? 이열치열? 아니 황치열은 알아요? 이열치열. 화장실도 알아요. 직접도 알아요. 예. 아니 제가 지금 10년 살았는데 오. 모르겠어요. 오. 눈은 막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 약간 뭐 뜨거운 거 뭐 더울 때 맞아요. 뜨거운 거 먹는다. 그거예요. 둘에는 눈, 이에는 이. 막 약간 이런 맞아요. 거. 맞아요. 그거야 그거. 네. 혹시 그러면 약간 한자다 보니까 네. 중국에서도 그럼 이제 이열, 지열 이런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일석이조로 이열, 치열 이렇게요? 성조를 몰라서 그렇지만 네. 이열, 지열. 네, 근데 중국에서도 완전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도공도라고 하는데 비슷하죠. 근데 똑같아요. 이열, 지열 이런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도공도라고 하는데 비슷하죠. 근데 똑같아요. 비슷해요. 네, 독으로 독을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네, 발음이 되게 쉬운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이도공도. 이도공도. 오, 잘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이두공두가요 전쟁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중국어 할 마음의 태세가 아주 그냥 전투 준비가 됐나 봅니다. 네. 태세가 아주 그냥 전투 준비가 됐나 봅니다. 네. 역시 무더위에는 중국어죠. 네. 그럼 오늘도 네, 이두공두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네. 그 이열치열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페이스의 열공 모드를 자극했네요. 죄송합니다. 对不起。 일단 근데 오늘 보미 씨 좀 취약점 공부한다고 네. 숫자. 老师，我今天要下班。 하신다고요? 네. 为什么？为什么？ 네. 아, 不喜欢吗? 오피셜 숫자. 중국어 숫자 어렵지 않아요. 네. 이제 자 일단 저랑 같이 1부터 10까지만 따라해 볼까요? 네. 네. 1, 2, 2, 3, 3, 4, 5, 6, 6, 7, 8, 9.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손가락이 뭐예요? 성적 네. 파괴자가 지금 우리 중에 있어요. 네. 성적 파괴자. 저 다 옆에서. 똑같아요. 2, 2, 3, 4. 웃음이 많으신 분이죠. 9, 7. 그동안 왜요? 얼른 가이시면 지금. 다 틀리고 숫자도 있어요? 네, 네, 그럼요. 네. 네, 성조 연습하기 제일 좋은 게 숫자거든요. 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네. 2, 2, 2, 2, 3, 3, 4, 4, 5.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6, 6, 7, 7, 8, 8, 6, 6, 7, 7, 8, 8, 9, 9, 10. 10. 네, 또 손가락 파괴자가 빠, 네, 빠. 지우. 이렇게 뒤집으면 숫자 8 모양 되는 아, 빠, 네, 빠. 그다음 지오는 아라비아 숫자 9 그린 것 같은 지오. 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때 연습했었는데 하나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어떡해요? 나도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우리가 막 11, 12, 네. 13 이렇게 할 때 그렇죠. 이제 그냥 이제 12, 12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네, 그거 안 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 필요한 것만 기억하고 지금 중요한 거 다 까먹었어요. 사실 이 말로만 들으면 쉽거든요. 근데 네. 이게 바로바로 안 튀어나오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 워밍업이 좀 돼야 되니까 네. 숫자 대잔치를 좀 해볼 텐데요. 저랑 미용 씨가 이렇게 무작위로 우리가 배운 게 2부터 지오시, 지오까지 배웠거든요. 네. 네. 무작위로 아무 말 숫자 대잔치 오케이.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해볼까요? 네. 58, 58. 98. 탈락. 58, 58, 58. 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럼 네. 미용 씨도 하나 주세요. 27, 27, 27. 27, 탈락. 오. 27. 탈락. 오. 너무 아무거나 막 개연성이 너무 없는 거 예,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환 씨만 어머! 두 분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재환 씨만 네. 우리 미용 씨가 쉬운 걸로 낼게요. 네, 쉬운 걸로. 자, 10.
거꾸로 가요. 아, 제가 그렇죠. 제가 96, 96. 조준요. 정말 잘하네요. 78. 하지 마시고 문제를 외치세요.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네. 일단 쉬운 걸로. 네. 2. 2. 오. 이쪽으로 너무 씁니다.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조금 더 두 어려운 자릿수로. 걸로. 네. 조금 더 14. 30. 14. 10. 14. 이제 화낸다 이제. 40. 14. 모르겠는데요. C는 10, 할수 있어요. 14, 아, 14. 14. 네, 맞아요.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스. 10이랑 10이랑 4가 그쵸. 너무 네,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한국말도 네. 10이잖아요. 그쵸. 10, 4, 4잖아요. 네네. 그럼 스. 오. 예, 시옷 발음이 시 아니고 쓰잖아요. 벨기에인이 알려주는 중국어. 그렇대요. 한국어로 알려줬어요. 네, 예, 정말 알겠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다 잘 알면 솔직히 말하면 이 10 알기 때문에 우리가 99까지 셀 수 있는데 네, 맞아요. 그럼 100 알고 1000 알고 그리고 만만 알면 그럼 우리가 막 끝까지 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셀 수 있죠. 오늘 네. 배워볼까요? 아,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저는 보미 씨 웃으세요. 보미 씨. 웃으세요. 시안 숫자. 웃으세요. 자, 그러면 오늘 귀여워, 그냥 아예 귀여워. 100, 1000만 해보겠습니다. 아. 비슷해요. 100, 1000만. 바이친완. 바이친 바이친완. 바이친 에? 어디가 비슷한 거죠? 바이치엔완. 바이치엔완. 비슷하지 않아요? 아, 100, 이라고요? 1000만 순서대로 아. 100, 1000만 그러면 바이치엔완. 근데 여기까지는 알아들을 것 같았는데 네. 조금 한국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100은 100, 네. 1000은 1000, 네. 만은 만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중국은 꼭 앞에 일자를 붙여요. 아. 그래서 근데 이제 100. 12 하잖아요. 네. 1. 그때는 그냥 일십만 하나. 수이라고 하고 이제 100부터 숫자가 커지면서 너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 하나도 100, 어머. 1000, 어쩜 이렇게 설명을 1만 잘해주실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요 발 100 하나도 100, 어머. 1000, 어쩜 이렇게 설명을 1만 잘해주실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요 발음을 해볼게요. 200, 200, 2000, 2000, 2만. 2만. 네, 요렇게. 완이요, 완, 완쇠, 완쇠, 완쇠. 그게 뭐예요? 만세? 만세, 만세, 만만세. 아, 설명 너무 잘하신다, 네. 진짜. 그게 완쇠, 완쇠. 그게 뭐예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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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세. 아, 네. 설명 너무 잘하신다, 네. 진짜. 그게 바이치에완까지 좋은 줄리아 씨 덕분에 배웠고요. 네. 별 말씀이요. 근데 300, 3000, 3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이시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오, 네, 읽으시면 돼요. 오, 맞습니다. 산바이 어, 사슬 사실 산첸. 네, 맞아요. 산첸. 산완. 그쵸. 같이 해볼까요? 산첸. 산바이, 산바이 산첸, 산첸. 산완. 산완. 네, 비슷하죠. 그러면 이제 또 아까 그 세 자리 숫자 시시하다고 두 네. 분께서 두 자리 숫자 시시하다 99까지는 아이 그러면 주인이 아이, 시시하다. 똑같은 네, 한층이, 우리가 한층이. 이제 공부할 세월이 얼만데 아까 네. 껌이라고. 그럼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긴 숫자를 세 자리 숫자로 좀 늘려볼게요. 일단은 보미 너무 씨부터.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한번 문제를 낼게요. 보미 씨가 딱 맞춰보세요. 583, 583, 5는 5고, 583, 500, 500, 83, 빠, 88. 80, 999. 그다음 뭐예요? 산. 쌈, 263. 그럼 합치면 593. 옆에서 방해하시지 말고요. 83. 안 그래도 트라우마 있단 말이에요. 583 이요. 네, 583, 583, 583 되겠죠? 맞아요. 네. 그럼 줄리안 씨 문제는 제가 낼게요. 아, 네. 잘 들으셔야 돼요. 23,588. 23,588. 잠시만요. 너무 잡아냈어. 아니, 안 티네. 너무 잡아냈어. 이거 그 혹시나 리플레이 할 때 예. 좀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가능할까요? 안 티네. 장난이에요. 천천히 다시 해드릴게요. 23,588. 아, 23,588. 이 13,588. 오, 맞아요. 우와, 와, 이 진짜 정도면 잘하시네요. 정말 문제적 남자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우와, 우와, 너무 잘하시는데요? 23,588.
우바이 바시파. 와, 너무 네. 좋습니다. 오, 진짜 네, 근데 겪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숫자는 방금 미용 씨가 한 것처럼 막 빨리빨리 한 번에 딱 되지 않아요. 네, 지금 긴장 엄청 했어요. 그렇죠. 심장이 이게 지금 네, 가슴팍이 나올 것 잘하는 같아요. 방법은 연습밖에 없거든요. 근데 연습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상황들을 많이 활용해 보는 거예요. 네. 이를테면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숫자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 기억하시죠? 네. 그럼 그것부터 한번 복습을 천천히 해볼까요? 혹시 오늘이 금요일인데 보미 씨 금요일은 좋아하시는 날이니까. 아, 이건 알죠. CCU. 아, 좋습니다. 여기에도 5가 숨어 있잖아요. 네. 5번째 날이니까 2, 2, 3, 4, 싱치우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월요일부터 쭉 달려볼까요? 네. 월요일부터 싱치. 싱치. 월요일 안 끝나니까 싱치. 네. 근데 화요일 날 죽을 것 같아요. 싱치아. 싱치아. 네, 수요일 진짜 길죠. 싱치사. 싱치사. 목요일 날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싱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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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금요일 되면 기분 조금 좋아요. 싱치우. 싱치우.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눈썹을 찡긋하면서 싱치우. 눈썹을 찡긋하면서 싱치우. 네, 그리고 이제 토요일 기분 좋죠. 싱치려. 싱치려. 근데 일요일은 이제 하늘을 보면서 좀 쉬어야 되니까 싱치티엔 좋습니다. 싱치티엔까지. 어쩜 이렇게 설명을 잘하실까? 아, 정말 이제 요리 배웠을 때 1, 2부터 이제 6가지만 그랬었던 거 좀 쉬웠는데 이제 날짜가 나왔을 때부터 좀 멘붕이 왔었던 기억이 그때 요일까지 민폐가 했는데. 봤던 네, 맞아요.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今天5月12号 와, 너무 좋아요. 찐티에 이거 따라하시는 것 같은데. 네. 보다 한 1초 늦었어요. 조금 늦은 것 같아요. 今天5月12号 혹시 그러면 이제 생일 묻는 거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요? 생일 묻는 거. 범 씨, 기억 你的生日是几月几号？你的生日是几月几号？ 오. 이것만 외웠어요. 어떻게 생일이 얼마 전이었군요. 아, 네. 아, 대단한데? 그 대단하다 진짜. 네, 그러면 이렇게 줄리아 씨가 말 꺼낸 김에 네. 날짜 묻고 답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거 패스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따라해볼게요. 배워야죠. 따라해볼게요. 오늘 날짜 묻는 거부터. 네. 今天几月几号? 今天几月几号 여기서 위에가 다른 위에 있으니까 네, 몇 월이었고요. 하오는 며칠 할 때 그 일을 얘기했었죠.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今天几月几号? 그쵸? 네, 이제 립싱크 그만하시고 다시 재한 씨만 한번 큰 소리로 해볼게요. 今天几月几号? 시작! 今天几月几号? 너무 좋은데요? 几月几号? 예. 그러니까. 너무 송구 좋습니다. 따라가는 겁니까? 아유, 저 이거 지휘하는 겁니다. 예. 네. 지휘. 그래서 오늘 날짜 묻는 건 했고 아까 제가 말했던 생일 묻는 거. 네. 자신 있으신 你 거? 的生日是几月几号? 아, 맞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시를 붙여야 된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오, 네. 我的生日是8月24号 아직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네. 그리고 파이에는 중국어 없어요. 我的生日是8月 파이에는 중국어 없어요. 8月 파이에만 있어요. 맞아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17일입니다, 오늘. 안 들은 기사.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다고요. 네. 푸팅. 네, 제가 아주 제대로 파이에. 물어봤네요. 줄리안的生日是8月24号였네요. 네. 네, 갑자기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네. 이게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선물 받아야 되니까. 네, 주지 못했지만. 朱元你要什么？你想吃什么？ 오, 朱元你要什么？你想吃什么？ 오, 뭐 생일 필요하냐고? 맞아요. 생일 선물 물어본 진짜 건데. 또 선물 사주려고 그런 거예요? 네, 근데요, 제가 이제 보미스를 쭉 봤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하셨던 你要什么,你想吃什么는 정말 줄리안 씨가 뭐 먹고 싶냐를 묻는 게 아니라 네. 내 중국어가 이 정도다. 잘한 거리. 我的汉语很好的. 그런 거였어요, 보미 씨? 네, 그런 나 것 기대했는데. 같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생일 한번 말하면서 넘어갈게요. 我的生日是 我的生日是8月 8月
24号. 24号. 그렇죠. 그게 너무 성의 없이 하신다. 그게 줄리아 생일이거든요. 좀 성의 좀 보여주세요. 파위에 얼슬스하오. 그러면 벌칙으로 재한 씨 생일 말해보세요. 재한 씨 생일 말해보세요. 파위에 얼슬스하오. 파위에 얼슬스하오. 한나한 씨 태어났어요? 그럼요. 같은 날 태어났어요. 형제예요. 저번에는 그때도 생일 막 바꿨잖아요. 며칠 했었는데. 계속 바뀌어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음력이다 보니까 그렇게 알 수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재한 씨 진짜 생일 한번 말해주세요. 제 진짜 생일은 10월 31일이에요. 이걸 중국어로 하시라고요. 我的生日是10月10月31号。 31号. 예. 알겠습니다. 바로 이 스타일 할래. 생일 없는 걸로. 생일 없는 걸로. 저는 제가 숫자를 좀 막연하게 두려워했는데 이렇게 반복 학습하니까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두 분 숫자가 좀 더 재밌어질 수 있게 우리 놀이 한 가지 할까요? 놀이요? 네, 이제 보미 씨는 아나운서 씨니까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돼요. 네,绕口令이라고 젠말 놀이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젠말놀이. 네. 젠말놀이가 그거 아니에요? 저기 저 검상초 새창살에서 외창살산이냐 외상살이냐 이거 깐장공장. 깐장공장. 맞아요. 홍합 이거. 맞아요. 홍합 이거 아세요? 그 블루도 있어요. 왕밤빵. 이거 몰라요? 왕밤빵. 아, 진짜로요? 왕밤빵. 영어로는 없어요? 여로도 있죠. 굿굿굿굿 쿠키에서 굿굿굿쿠키스. 여로도 있죠. 굿굿굿굿 쿠키에서 굿굿굿쿠키스. 맞게 한 건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많이 하세요. 번호도 똑같이 있고 막 레이션세이드 하시듯이 셰소 대 셰샤시. 드렸네요. 드렸어요. 정말 틀려도 몰라요. 괜찮아요. 몰라요. 네. 몰라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거를 중국어로 해보려고 해요. 아 진짜로? 네, 영상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四和十，四是四，十是十，四不是十，十不是四，十四是十四，四十是四十，十四 집중하세요. 不是四十，四十不是十四。 잠시만요. 지금 여기 장난치신 거죠? 이빨 스케일링 하는 거 아니에요? 치아 스케일링 하는 거 아니에요? 와, 이게 문제라서. 지금 장난치신 거죠, 지금? 스포자 지금? 아니 그러니까 대충 뭐 4랑 10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스스스스. 그렇죠. 스스스스. 안 그럼 우리가 들어가도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원어민 발음으로 어떻게 아, 근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저 사실 잘 못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四和十，四是四，十是十，四不是十，十不是四，十是四十四，四十是四十，十四不是四十，四十不是十四。 중국인 정말 중국인이었어. 살짝 틀렸긴 했는데. 우리 모르기 때문에. 네, 이게 빠르고 좀 어렵긴 하지만 무슨 뜻인지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해석하는데 한번 목적을 두고 천천히 들어보세요. 44. 사는 사다. 사는 사요. 이렇게 시처럼. 10是10. 집은 10이고. 집은 10이라. 4不是10. 사는 10 아니다. 네. 10不是4. 10은 도. 4가 아니다. 그렇죠. 네. 14是14. 14. 14. 14. 컴퓨터에는 왜 놀라죠? 14. 14는 14다. 是14. 14이다. 그렇죠? 40是40. 사실 10이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14不是40. 뭐 14도 40 아니고 네, 40不是14. 40 뭐 14 아니겠다 이런 그렇죠. 거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쉽네요. 자, 그럼 연습 도전. 탈락. 잠깐만요. 스시스. 44. 是오. 是不是是不是是是不是是 오. 40. 40。是이게 발사될 것 같아요. 발사. 不是不是거의 다 하셨어요. 어려워요. 앞에 두 줄은 정말 완전 막 하셨어요. 진짜 갑자기 뇌가 폭발한 줄 알았어요. 하는 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是不是是不是是재한 씨 한번 하게 되죠. 아니요. 네,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是 是 오, 잘하시는데요, 왜? 예? 是不是是 그다음에
붓을 쓰. 너무 표정을 예쁘게 그래요? 네. 네. 14가 뭐였죠? 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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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쉿 붓을 습. 습. 어렵네요. 너무 어렵네요. 연습하는 것으로. 예, 연습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페이쌤도 한번 보는 거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시킬 거 다 해놓고. 선생님 한번.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짜 이게 뭐라고 엄청 떨리네요. 선생님 해주세요. 네, 해볼게요. 四十四十是十，四不是十，十不是四，十四是十四，四十是四十，十四不是四十，四十不是十四。 라오슈! 라오슈! 우리 라오스. 와, 웨이세. 이게 연습만이 답이거든요. 네, 맞아요. 연습해서 나중에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대단하시네요, 진짜. 네, 이걸 완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 네. 모든 중국인들이 다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맞아요. 아까 김영 씨도 뭐 좀 힘들었다는 거. 저 원래 잘 못해요. 듣지 못했지만. 네, 우리도 간장공장 공장장 뭐 내가 기린 그림 이거 못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못 한다고 해서 또 발음이 좋지 않은 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네. 연습할 때 사실 더 좋은 방법은 44보다는 1, 2, 3, 4부터 90까지 천천히 또박또박 해보시는 게 훨씬 성조들. 중요해요. 100만 배 네.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숫자까지 복습을 한번 해봤는데요. 보통은 여름방학 때 선행학습을 하는데 저희는 방학을 활용해서 총복습을 해봤네요. 네, 정말 약간 그동안 미뤘던 공부 한꺼번에 한 느낌이니까 뭐가 좀 그렇네요. 이제 봄에 청소하는 것 듯이 갑자기 이런 것까지 저기 먼지가 있었네요 라는 느낌 좀 들어요. 하여튼 저희가 좀 더 매일매일 복습하면서 저희가 그래도 오늘 이렇게 복습했던 것 좀 약간 든든한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페이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시시해. 대륙을 뒤흔든 중국 기업들은 이제 전 세계에서 어떤 성적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고 분석해 볼 시간입니다. 네,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이 전 세계 PC 시장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저요. 시장, 인텔. 저요. 시장, 인텔. 인텔, 인텔, 삼성. 삼성, 네, LG. LG, 한성컴퓨터. 델, 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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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권 트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델, HP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바로 HP. 레노버입니다. 상위권이 들어가나요? 네. 이게 레노버가 중국 기업인 줄 전혀 몰랐어요. 네, 진짜 모르셨던 분들이 전혀 많더라고요. 몰랐어요, 정말로. 네. 네, 이름부터 일단 중국스럽지 않으니까. 네, 전혀 네, 그 약간 그렇죠. 벨기에스럽지 않습니까? 좀 네, 레노버. 제가 매개사는 줄 네, 알았어요. 그렇죠. 네. 레노버. 매개사이라고 사는데 레노버가 무슨 뜻이에요? 레노버 불어로 네. 이제 맥주 마신다는 뜻인데 와, 네. 짱이다. 네, 짱이죠. 그래서 약간 이제 소름 컴퓨터한테도 돋았잖아. 맥주 마시듯이 편하게 하라 이런 뜻이요. 어머, 진짜 정말요? 멋있다. 진짜예요? 아이 뭐야? 믿고 그래요. 확 마. 네, 근데 아까 재한 씨가 정말 처음 알았다고 레노버가 중국 회사예요 이랬는데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더라고요. 네, 레노버 자체도 중국 기업이라는 어떤 마인드보다는 우리는 글로벌 기업이다라는 마인드가 강하다고 해요. 네, 맞아요. CEO는 중국인이지만 네. 해외 각지에서 이제 인재를 영입해 하나로 만드는 문화를 만드는 게 특징이에요. 네. 최고 경영진 10명의 국적이 7개고 상임위원 100명의 출신 국가는 20개예요. 네, 이런 사실만 봐도 다국적 기업이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온 사람, 미국, 뭐 일본, 이탈리아, 홍콩, 프랑스 등등등의 나라에서도 왔던 사람도 있고 네. 정말 최고의 경영진들 국적이 이제 이렇게 다양한 회사가 세계적으로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한국을 관장하는 레노버 아태 지역은 이 호주인이 지휘를 하고 있는데요. 파리에 근무하는 독일인 임원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레노버의 글로벌화를 가능하게 한 하나의 이유는 현지 주재원을 많이 두지 않는다는 건데요. 레노버 소속 중국인들을 다른 나라에 있는 현지 사무소에 파견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 있는 인재를 등용을 하는 것이 레노버가 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네. 이게 되게 많은 국가에서 이게 사람들이 모이면 다들 언어를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또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모두가 네네. 이거 트러블은 좀 안 날지 궁금하네요. 네. 예. 그것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다국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또 이런 장점 같은 거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네. 다른 회사보다는. 네, 바로 그런 점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먼저 기업 리포트를 시작하지 않으면 서운하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기업 리포트 함께 보시죠. 이름 레노버. 레노버의 창업자이자 중국 벤처 1세대인 류찬주 박사는
자신이 속해 있던 국영 중국과학원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회사를 세웁니다. 1984년 연구소 경비초소로 쓰이던 7평짜리 벽돌 건물에서 10명의 동료와 함께 레노버의 전신인 렌샹을 열어 창업을 했고 컴퓨터 구매자들에게 품질 검사를 해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창업 초반에는 사기를 당하는 등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양복을 빌려 입고 영업을 다니며 손목 시계까지 팔아 근근히 사업을 이어가는데요. 1987년엔 드디어 IBM의 중국 대리점 계약을 따내며 기회를 마련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위기는 또 봉착하게 되죠. 1990년대에 중국 정부의 관세 인하 조치가 있었는데요. 이때 미국산 컴퓨터가 물밀듯 밀려들어와 설 자리가 없어진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은 키워야 한다. 류찬주 회장은 고심 끝에 중국어를 입력할 수 있는 컴퓨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데요. 예상 밖의 큰 성공을 거두며 고비를 넘겼고 본격적으로 PC 제조업체의 모습을 갖춰 나갑니다. 그 뒤 중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컴퓨터를 개발해 중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고 1997년 마침내 중국 PC 시장에서 1위에 오르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류찬주 회장은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으로 꼽혔으며 올해의 아시아 사업가 등에 선정되는 영광을 맛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류찬주 회장에겐 신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를 물려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지난 2000년 당시 37세에 불과했던 양 위안칭을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양 위안칭은 레노버의 창업 초기 렌샹에 입사해 그야말로 고공승진의 가도를 달렸는데요. 입사 3년 만에 사업부장이 될 만큼 영업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양 위안칭이 CEO의 자리에 앉은 후 레노버는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립니다. 바로 이때 영어의 레전드라는 단어와 새로움을 뜻하는 라틴어, 노보를 합쳐 레노버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던 거죠. 이후 레노버는 세계 인류 기업으로 성장하고 양 위안칭 회장은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불리게 되는데요. 레노버의 글로벌 성장 프로젝트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쭉! 제가 원래 알고 있던 뜻하고 좀 달랐네요. 네. 넥스 어쩌고.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네. 비슷했지만 네. 네, 라틴어에서 레전드에서 그리고 라틴어로 노보. 노보. 그럼 새로운 레전드 되겠다 막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멋지네요. 양위안칭 회장 자리가 이제 오르면서 레노버가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약간 앞으로의 변화가 어떨지 좀 우리가 오늘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저는 한 가지 좀 의아한 게 이렇게 열심히 이끈 회사인데 일군 회사인데 불구하고 그거를 그 한 회사 직원한테 다 맡겼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맞아요. 그만큼 이제 양위안칭이라는 분이 좀 대단하셨나 봐요. 네, 그분의 이제 능력이 검증이 된 상태였지만 그것만 가지고 그 자리에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그 창업주는 처음에는 이 양위안칭을 싫어했대요. 네, 능력은 되게 출중했는데 조금 자만한 데가 있었나 봐요. 네, 그 자신의 능력이 좀 심취한 나머지 성과만 잘 내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 유지를 잘 못했다고. 네, 관계는 좀 소홀했다고. 네,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약간 그 목이 뻣뻣하신 분.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네. 회사보다 한 분씩 있어요. 회사에 한 분씩 정도. 우리도 한 명 정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중에서도. 형이 이제 뭐가 안 좋으시다고 그러던데. 죄송해요. 아, 뻣뻣하시다고? 그렇죠. 네. 근데 류찬주 회장이 그런 꼴을 되게 못 봐주는 성격이셨나 봐요. 그래서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거만함을 아주 눈물 쏙 빼게 흠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 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너 혼자 잘나서 이 조직이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다. 레노버라는 조직이 너를 뒷받침해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너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멋진 말이다. 네, 아주 네. 맞는 말만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려지는 이 상황을 겪은 다음 날 양위안칭은 류찬주 회장님에게 편지 봉투를 하나 건넸다고 해요.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알 것 같아요. 사직서. 사직서. 딱, 야, 아니,
누군데 나를 혼내? 만약에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지. 네, 막상 열어보니 안에 들어있었던 거는 반성문이라고 야. 합니다. 오. 네, 처음에는 사직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 이제 자신의 잘못이 이제 생각이 들어서 써내려고 한 글이 반성문이라고 해요. 야. 시작은 약간 막, 나 이제 네, 그만둔다. 마지막에 제발 계속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 네. 재밌네요. 모노드라마처럼.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모습에 이제 류찬주 회장이 좀 반한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새벽 2시에 사직서를 쓰다가 좀 감정을 폭발했을 게 분명한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뭐 새 사람이 되셨다 이거죠. 네. 아, 정말 약간 뒷얘기가 듣고 나니까 되게 재밌네요. 그래서 약간 이 레노버에 대한 얘기 좀 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레노버의 인생 2막 어떤 변화들을 겪고 있는지 키워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하나, 니하오 대신 헬로우입니다. 네, 우리가 맨 처음에 도입부 얘기를 나눴었었죠. 레노버 같은 경우에는 다국적 기업이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확실하다고 해요. 네. 네, 진정한 글로벌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공식 언어를 중국어가 아닌 영어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어로 된 문서들도 다 영어로 바꿨대요. 와. 네. 네, 글로벌 기업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게 어쩌면 되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결정을 내린 양예찬 회장도 사실 영어를 잘 못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야 소통을. 세상에 그러면 뭐 회장님이야 사실은 통역사를 쓰면 되는 거지만 다른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아, 재환 씨. 그렇죠. 예. 솔직히 말하면 이게 그 반성문 썼던 회장님 몰라보시고. 아 그렇죠. 진짜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서 미국에서도 애널리스트들과 통역 없이 직접적으로 이제 영어로 대화하시고요. 와. 그리고 이제 또 인터뷰라거나 이런 거 나오실 때 직접 다 하신다고 하십니다. 와. 정말 솔선수범의 끝을 보여주셨는데요. 또 한 가지 변화한 건 기업 문화였다고 합니다. 이 중국적인 권위주의적 특성을 깨뜨리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네. 가장 먼저는 이 파격적인 호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어허. 네, 맞습니다. yani 레노버는 이제 각 직원의 이름 이제 명칭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제 뭐 무슨 부장님 이런 거 말고 그냥 바로 뭐 재환, 네. 민홍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성이 되게 중요해요. 예. 성 뒤에 우리가 쓰는 왜 부장, 차장 할 때 네. 그 장자를 똑같이 붙여서 예를 들면 만약에 유 팀장님이다. 그러면 위주장. 위주장. 그다음에 황 부장님이다. 황 부장 이렇게 붙이는 걸 좋아하고요. 높은 직급일 때 잘 모를 때는 그냥 쫑을 붙여라 했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쭈종, 주종. 그다음에 광종, 네, 선생님 위종 약간 이렇게 이런 네 누구 대표님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쓰는 걸 선호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이제 친한 친구 사이나 뭐 언니 오빠여도 가까운 사이는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되게 그래요? 많아요. 근데 이제 기업에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네. 네. 하지만 글로벌 기업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양 회장님이 먼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매일 아침 이름이 적힌 이름표를 가지고 정문에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직원분들한테 자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시켰대요. 이거 좀 복잡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잘못 불렀다 혹시 나한테 지금 해고. 따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진짜 몰라? 진짜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무섭다. 그러니까 약간 네. 무서울 것 같기도 한데 네. 역시 솔선수범의 대장다운 결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이름보다는 이니셜 YY로 불린다고 합니다. YY. 이것도 좀 친근감이 있는 것 같아요. YY. 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레노버는 이제 중국인들이 어떤 이미지를 좀 갖고 있나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네. 왜냐면 그래요. 너무 글로벌화됐기 때문에 이제 중국 기업의 그 정체성마저 좀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체성이 네. 사라졌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업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 너무나 글로벌화가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이게 중국 기업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어. 네, 뭐 미국 기업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는데 사실 제 첫 번째 노트북이 레노버였었거든요. 네. 고장 났나요? 아, 지금은 버렸죠. 버리셨어요. 일회용인가 봐요. 미국은 6개월에 한 번씩 쓰고 버리니까. 같은데요. 부럽다. 그리고 제가 그 알아본 바에 따르면요, 2016년에 이제 각각의 어떤 브랜드별로 지명도 조사를 했대요. 인지도 조사. 근데 그 중에 PC 부분에 당당하게 레노버가 또 1등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이게 글로벌 기업을 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다고 네. 하는데요. 근데 이제 레노버 몸집이 커진 이유도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네. 키워드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키워드 둘, 무한식성 자랑하는 레노버입니다. 이 레노버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M&A로 몸집도 커지고 사업 분야도 다양해졌다고 하는데요. 인수합병을 해오면서 약 8조 원을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네, 세계적으로 유명세 타게 됐던 결정적인 부분이 2005년도에
IBM PC 사업부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 뭐가 결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IBM의 ThinkPad 아시죠? 알죠. 네, IBM의 이제 간판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그 브랜드를 인수하면서 일본, 독일, 브라질 PC 업체들을 흡수했고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후 10년간 세계 시장에서 PC 사업 부문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정신없이 흡수하네요, 진짜로. 네, 근데 맞아요. 이 레노버가 그 휴대전화도 만드는데 이것도 인수합병을 통해서 어떻게 휴대전화를 좀 만들게 된 건가요? 물론입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또 다 아시겠지만 모토로라, 네. 모토로라 네네. 휴대전화 부분을 모토로라를? 네, 레노버가 인수를 했는데요. 모토로라라는 브랜드 자체가 되게 가치가 높잖아요. 그쵸, 그쵸. 네, 맞아요.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레노버와 모토로라 브랜드를 동시에 활용하기 위한 전략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모토로라가 더 유명한 미국, 유럽, 한국에서는 이 모토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고요. 새롭게 뚫린 시장에서는 레노버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요. 이야, 이 듣기만 해도 뭐 너무 많이 먹는다고. 아, 네. 네. 심지어 저도 너무 많이 먹으려는 체하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요. 항상 저희가 이제 막 네. 기업부터 들었을 때도 그렇고 늘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레노버도 이제 무한 식단 때문에 약간 좀 탈이 나는데요. 그래 말이에요. 2년 연속 적자가 지금 이렇게 마렸다고 합니다. 네. 이게 어쩌면 IBM까지는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됐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모토로라를 인수했던 게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네. 레노버가 모토로라를 인수할 때 모토로라가 속빈 강정이었다고요? 네, 한마디로 인수 당시 이미 모토로라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을 때였다는 분석이 많다고 해요. 그렇죠. 또 문제 중 하나가 가격대도 문제가 됐다고 해요. 가격대가 굉장히 애매해서 어떤 타겟층을 노린 건지 좀 알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아이폰에 육박하는 600에서 700달러로 이제 가격대를 잡았는데 네. 그 당시에 샤오미가 6,500만 대를 판 것에 비해서 네, 모토로라는 20만 대를 판 것에 그쳤다고 합니다. 너무 격차가 크죠. 완전. 네. 레노버는 이제 뭘로 수익을 좀 잡아요? 뭘로 먹고 살아요? 지금 현재로서 PC 분야만 회사에서 수익성을 지금 이제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일어서기까지 좀 노력 계속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 작전면 컴백홈인데요. 중국 기업으로 시작해서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또 여러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성장을 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다시 하향세를 걷고 있잖아요. 요새는 다시 중국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의 행보를 다시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 레노버에서 이제 약간 알아봤는데 그동안 우리가 좀 약간 기업 리포트 들었던 회사하고 좀 많이 색깔이 달라서 뭐가 좀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정말 중국 기업인데도 솔직히 몰랐던 부분부터 그 정말 이제 글로벌 기업까지 이제 됐다는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웠고 하여튼 저희가 지금 레노버의 무한 변신 응원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는 중국 기업들 다음 시간에도 계속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첫째, 현재 북경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 7만 명을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둘째, 중국에서 외국인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인이라는 이상야릇한 직업을 갖고 있어서 나왔습니다. 한국어로 쓰는 그 억양을 중국어에 넣지 말아라. 짜이티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좀 맨날 해요. 많은 짜잔! 중국에서 좀 더 이제 환영받는 분야가 있을까요? 기획이라든지 이제 광고 쪽이나 디자인 쪽 본인의 전문적인 아이디어 가지고 있는 상품들 이제 그런 부분들만 잘 지키고 있으면 취업은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넓고 직업은 많다.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을 통해서 중국 기업 문화를 살짝 엿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완전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이 자리에서 다시 나오셨습니다. 북경대외경제무역대학교 지금 현재 통번역학과 교수님이신 문관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라오스! 라오스하오. 오늘은 저희가 약간 이제 학생의 마음으로 좀 몇 가지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네. 저 약간 오늘 취준생 마음인 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중국에서 공부를 마친 학생들의 취업 이야기가 많이 궁금해졌거든요. 네, 네. 맞아요. 궁금한 거 저희가 다 여쭤봐도 될까요? 当然,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물론입니다. 땅란. 땅란. 네, 그 두 분이 궁금한 거 많다고 하셨는데 네. 죄송하지만 첫 질문 제가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진짜 궁금했는데요. 한국 대학생하고 외국 대학생하고 다 가르친다고 하셨는데 그 학생들은 다 어떤 목적에서 이제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에 온 학생들인 거예요?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한국 학생들은 한국어와 중국어 네. 통번역을 배우러 온 거기 때문에 네. 외국 학생들이 접근하기 좀 어렵고요. 아. 그래서 이제 본인이 회사 이런 데 통역을 하겠다, 번역을 하겠다라는 이제 꿈을 가지고 온 학생들이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저에게 비즈니스 중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중국에서 현지에서 중국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뭔가 비즈니스적인 언어를 배우고 싶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좀 궁금한 게 가르치신 이제 한국 학생들과 그리고 또 이전 외국 사람들의 그렇죠. 그 목적도 다를 것 같아요. 다르죠. 네. 다르죠. 일단은 한국 학생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겁니다. 중국어로 원핑, 원핑이라는 건 이제 학력이죠. 학력을 따기 위한 네. 북경대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저희 경무대, 대외경제무역대학교 그래서 뭔가 본인의 스펙을 좀 쌓기 위한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하지만 외국 학생들은 즐기기 위한 그러니까 줄리안 씨하고 좀 비슷한 느낌. 네. 새로운 걸 내가 열어보겠다. 그런 느낌으로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면 누가 더 열심히 할지 사실 결과는 나오죠. 네, 흥미로 재미로 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성적이 올라가는 좀 씁쓸한 현상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렇죠. 즐기는 사람을 이기긴 어려우니까요. 맞아요. 네. 한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문제겠지만 맞아요. 이해가 네. 갑니다. 저는 어디 가나 무조건 사람한테 말을 걸었었어요. 먼저 버스 타면 제가 이제 친구하고 문자 같은 거 주고받으면 네. 그 당시에 사전 같은 거 잘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옆 사람한테 죄송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물어보고 그다음 이제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제 가끔씩 제가 알아도 괜히 물어봤던 경우도 있었고 궁금한 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최근에 중국어 배우려고 했는데 네. 이제 한국어로 된 책 보다 보니까 다 반대로 돼 있어요. 왜냐면 이제 원래 영어도 I 뭐 love you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어 순서 똑같은데 근데 한국 순서 반대잖아요. 저는 너를 원래 내 언어 순서를 네. 바꿔서 한국어로 하다가 또 한 번 다시 뒤집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되게 복잡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약간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가르칠 때와 또 외국 사람들을 가르칠 때와 좀 외국 사람들이 쉽게 잘 하는 거 있을 것 같고 중국 사람들은 쉽게 잘하는 거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 일단은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집니다. 일단은 유럽에서 온 친구나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일단 어순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주어, 수어, 목적어의 기본 구조로 가는 거고 네. 근데 한국 학생은 이제 뒤집히는 거잖아요. 네.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먹어 밥을이니까 네. 그걸로 처음에 실수를 계속하는 거죠. 간단한 문장도 워판치를 계속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워판치. 그런 부분. 근데 제가 제일 한국인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한국어로 쓰는 그 억양을 중국어에 넣지 말아라. 어떤 말이죠? 제가 그걸 항상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내일 봐 이러면 마지막이 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국어는 마지막이 짧아야 멋있고 한국어는 길면 더 친근해져요. 잘 가 이거면 줄리안 씨가 저한테 안녕 이러면 네. 와 정말 잘한다. 네. 하지만 중국어는 짜이지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아. 근데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더라고요. 저 맨날 해요. 많은 짜증.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가면 네, 짤짤하는데. 어떻게 맞아요. 그러면? 그럴 땐 짜이지엔 짧게. 짧게 끝납니다. 니하오 이렇게 정이 하는데.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근데 중국 사람은 그 안에 또 정이 있죠. 새로운 정들이 또 그렇죠. 네. 첫 학기 했던 중에 미국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 이름이 당리라는 친구인데 중국어를 정말 잘해요. 아. 그리고 30대 학생인데 참전용사고 네. 중국어를 배우는 게 없으면 학교에 가서 고소를 하는 친구예요. 근데 제 수업에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아직도 그 교단 그 교탁이라고 그러죠. 올라갈 때 그 긴장감이 그 아이는 저기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중국인이 안 들어왔잖아요. 네.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첫 마디부터 중국어를 꺼낼 때의 그 마음이 아직도 손에 땀을 줘요. 수업이 그렇게 1시간 반이 끝나고 그 친구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미국 친구니까 자유로워요. 네. 老师过来.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와. 갔어요. 이렇게, 제가 학생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 굉장히 작아졌어요. 키가 저보다 더 큰데 제가. 가지고 아, 怎么了? 왜? 그랬더니 두근두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마디 감사했죠.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2.8. 아 진짜요? 그때부터 저랑 절친이 돼가지고 아 혼냈을까봐 네, 걱정했는데. 그럼요. 고소할 거야. 이랬으면 저는 사실 끝나잖아요. 또 한 가지 저 궁금한 게요. 쌤한테 이제 수업을 듣는 그 친구들, 보통 취준생들도 많을 테고 아니면 네네. 대학생들이 많을 텐데 대부분 어떤 진로로 많이들 이렇게 제가 이제 많은 인사 담당 부서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네. 중국어가 안 되니까 뽑지 못한다. 아. 이런 얘기 사실 제일 많이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어찌됐든 교포분들도 계시고 네. 한국어, 중국어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특별한 점은 이제는 아까 이제 미영 씨도 계셨지만 한국어를 잘하는 중국인이 많아졌어요. 아. 그래서 한국 사람이 북경에서 취업할 때 중국어를 정말 잘하지 못하면 힘들다. 다른 기술 일단은 오케이. 나중에 네. 배우자. 하지만 중국어는 가지고 와라. 이렇게 보통 얘기를 근데 하더라고요. 뭐 일단 중국어를 잘한다 치고 네. 약간 이제 중국에서 그런 기회 같은 것도 많은가요? 이런 있죠. 취업의 기회? 있죠. 현지에서
현지에서 제가 에피소드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제 아는 친구가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디자이너로 중국에 간 거예요. 네. 근데 중국은 디자이너가 유명한 곳은 아니죠, 사실은. 네, 뭐 프랑스나 맞아요. 이태리를 가야 되는데. 네. 근데 이 친구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 대단한 분들이 경쟁자로 온 거예요. 네. 다 이제 뭐 실장급들. 이분이 이제 20대였고, 제 친구는. 근데 거기서 본인만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분이고 나머지는 다 중국어를 안 하고 통역을 데리고 왔어요. 네. 근데 사장님이 와서 한마디 했던 게 뭐냐면 중국어 하시는 분 채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솔 한 번 들고 이제 북경 사범대라는 곳에서 1년 배우고 중국에서 취업이 되는 거예요. 되게 약간 영화 같은데 그렇죠. 이거.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네.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모든 이제 이력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중국 사람들한테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했대요. 대화가 안 돼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는 그냥 도전적으로 중국어 하면 그냥 뽑자. 그래서 뭐 8년 동안 열심히 지금 근속하고 있어요. 딱 나와가지고 그 채용하는 거기서 대기실에서 다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막 기다렸다 갑자기 다 뭐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손을 들었는데 이 친구만 손을 들었어요. 와 진짜 네. 영화의 한 장면 네,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네, 이제 사실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대학생들도 사실 중국어를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벨쌤? 네,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근무를 하니까 정말 체감하는 게 다른데요. 최근에 들었던 얘기가 예전에는 우리 대학 다닐 때는 교양에 있긴 있었지만 그게 필수 과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일부 대학에서 중국어를 영어처럼 필수 교양으로 넣어놓은 학교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일정 기초 중국어는 떼야 졸업이 되는 경우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만큼 정말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도 그리고 특히 이런 비즈니스 할 때 점점 많은 필요가 그렇죠. 느껴서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약간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그런 가산점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요즘에 맞아요. 많이 주죠. 워낙 네. 다른 스펙들이 화려하고 또 비슷하니까 네. 좀 다른 스펙을 보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어를 잘하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좀 더 이제 환영받는 분야가 있을까요? 분야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획이라든지 네. 이제 광고 쪽이나 디자인 쪽.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는 중국에서 완전히 인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그 디자인 부류, 뭐 의상 디자인이든 실내 디자인이든 네. 한국 사람의 센스죠.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국 사람들이 열심히 쫓아오고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한국인의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쫓기 힘들어서 네. 그런 본인의 전문적인 아이디어 가지고 있는 상품들 그런 부분들만 잘 지키고 있으면 네. 취업은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직업 방송을 1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 대기업들은 사실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거든요. 네. 중국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들 상황은 좀 어떤가요?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관계에서 사실은 조금은 긴장감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채용하는 부분에서도 한국인이 조금은 소외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중국이 한국을 버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한국과 연결한 무역들에서는 어찌됐든 이런 개념, 교포분들보다는 중국어 잘하는 한국인을 채용하는 게 일단 1순위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이 없다면 교포를 채용하거나 중국인을 채용하는 거지만 한국과 연관된 일에서는 한국인을 쓰는 게 일단 1순위라서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혜택이 있지 않나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정말 요즘 초년들은 이제 여러모로 취업하기 힘든 것 같은데 페이쌤도 그런 부분 많이 네, 저도 느끼셨어요? 취준생분들 이제 많이 수업하는데 네네. 근데 이렇게 힘들다 해도 또 영리하게 또 자기 밥그릇을 또 맞아요. 찾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쌤이 보시기에 우리 한국 학생들의 강점은 이거다 뭐 하는 그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제가 항상 저희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업해라. 중국에서 창업을 해라라고 얘기해요. 네. 왜냐하면 한국인의 특성은 뭐냐면 일단 중국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敢做敢当. 감히 저지르고 감히 책임진다거든요. 근데 한국인의 강점은 일단은 敢做예요. 일단 안 좋아. 저지른다. 그렇죠. 일단 저지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창업할 거예요. 돈 주세요. 그리고 창업해요. 창업해요. 뭐 이렇게 뭐 작게 오픈해서 커피점을 낸다든지. 네. 하지만 그 이후의 문제는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언어에서 또 생기더라고요. 언어로 사실은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중국인들과 진짜 마음을 터놓은 친구가 되지 못하니까 마지막은 또 책임을 못 지게 되더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그런 한국인의 강점은 일단 아이디어 좋으니까 네. 와서 창업하고
중국어도 배워서 중국인과 친구가 되면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여기 나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태어날 때부터 뭐 중국어를 잘했다거나 뭐 오랫동안 배웠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23살 때부터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네. 좀 늦은 나이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조금은. 네. 네, 혹시 그럼 그렇게 우리처럼 저도 22에 시작했고 쌤도 26에 시작했는데 우리처럼 늦게 시작해서 지금 너무 늦지 않았을까? 지금 중국어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뭔가 멋진 말을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야. 네, 알겠습니다. 네. 중국은 기회의 땅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 학과에 오는 통번역을 공부한 학생 중에 40대도 있다는 사실. 와. 그리고 50대도 저번 학기에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겠죠. 중국이 열심히 하다 보면 중국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 뭐 좋은 일인데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 막연하게 파이팅 하고 외치고 파이팅 하고 네, 네. 막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약간 안 되죠. 어떤 준비 같은 거 필요할까요? 일단 전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 언어잖아요. 네. 우리 페이쌤 같은 선생님을 만나셔야죠. 그래서 정확한 발음, 14 정확히 배우시고 그리고 정확한 어법 배우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꼭 중국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꼭 알고 가셔야 돼요. 네, 중국 문화. 사람은 그렇죠. 네. 문화적인 부분을 꼭 아셔야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네. 한 가지 보면 여러분들 마트 같은 데 가면 중국인이 돈을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한국에서는 이건 인정 네. 못할 일이거든요. 네. 거스름돈을 던져요. 던져주죠. 더 웃긴 건 동전을 하나씩 던져요. 이러면 더 난리 나는 거죠. 이거는 완전 받아야 나를 돼요. 지금 우기려고. 그렇죠. 받아야 돼요, 이거. 근데 사실은 이게 중국이 예전부터 이어오던 문화예요, 문화. 그게 뭐 싫어서 던진 게 아니라 빨리빨리 시간 진행돼야 되고, 근데 어떤 사람들 이건 믿거야라는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런 문화를 이해하고 가셔야 중국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입니다. 아, 교수님에게 공식 질문. 중국이란? 이런 게 좀 어려워, 이런 게. 뭐 다 잘하시던데, 이런 거 얘기하면. 네. 근데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중국이란 중국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제가 중국어를 하지 못했다면 중국은 저에게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의 직업, 지금의 가정, 지금의 삶, 그 지금의 기쁨. 그렇다면 저에게 중국은 바로 중국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저희가 들었을 때 녹화 오시기 바로 며칠 전에 중국에서 오셨다고 네, 들었는데 맞습니다. 바쁜 일정 와중에도 자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기회니까.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계획. 이것도 좀 어렵네요. 저는 일단은 진짜 선생님 되고 싶고요. 페이 선생님과 같이 또 협력할 수 있는 분 협력해서 가짜 중국어 배우는 친구들에게 좀 진짜 중국어를 인도하는 참 스승이 되는 게 일단 제 소망이고 앞으로 또 중국의 또 여러 가지 관계들을 맺어가시는 분들에게 또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중국을 감사합니다. 통해서 꿈을 꾸는 학생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시길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이버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짜이짜이. 짜잔!再见. 바이바이! 오늘 좋았어요.